미국하고 교류입니다. 그것이 관건이고요. 물꼬를 터서 수입 수출이 원활하게 돼야 우리가 자원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빨리 쉽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국회에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융화가 될 수 있는 걸 당장은 못 만들죠.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수인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저희가 또 알아볼 거는 네. 이제 2025년 을사년 저희 네. 대한민국에 다가올 또 미래 구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느껴지는 기운 그대로 이제 앞으로의 구군이 어떻게 보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군요. 함부로 말씀드리는 것도 어려운 얘기이기는 하나 일단 저희가 느끼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가 25년도입니다. 그러면 25, 26, 27 힘들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트럼프 대선 쪽에서 승리해서 지금 대통령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첫째는 저희 나라는 많은 생산은 하지는 못하지만 네. 그래도 반도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관세라는 것을 뭐 전 세계가 다 지금 폭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높은 관세를 내고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이쪽에서 벌써 마이너스 적자가 시작이 되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흔들리죠. 네. 전체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정말 아직 뭐 집값이 오르니 내리니 합니다. 강남 쪽으로는 뭐 몇 프로 올랐다. 또 세종 몇 프로 올랐다. 뉴스는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거래를 하면 전혀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집값도 사실은 오르면 안 되는 거죠. 아이고, 어떡합니까? 집 갖고 계신 분들 큰일 났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구군이라고 이렇게 크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한다라고 본다라면,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그렇게 어느 순간에 확 좋아지는 거는 없다.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촬영 일자가 5월 중순이다 보니까 네.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지만 네. 현재 일단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불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 이제 네. 이재명 이분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은 네. 이재명이 이끄는 대한민국 네.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 이끌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여태껏 이제 우리가 이 나이가 되도록 다 살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자원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돼도 제일 지금 불편한 게 뭐냐? 미국하고 교류입니다. 네, 우리는 밖으로 대외적으로 교류가 많아야 돼요. 그것이 관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꼬를 터줘야죠. 물꼬를 터서 뭐 정말 수입 수출이 원활하게 돼야 우리가 자원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어느 대통령이 되든 그게 제일 관건이었는데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다. 그게 빨리 쉽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동안 이재명 씨가 대외적으로 외국의 교류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많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는 어렵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그런 관점에서는 내년 후년은 그렇게 뭐 아주 그냥 핫하게 우리나라가 나 이 아이템이 있어서 이 아이템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아. 이런 쪽으로 해서 경기가 부흥하면서 갑자기 이제 하나씩 둘씩 살아난다. 라고 보는 거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네. 그런 말이 많잖아요. 이재명 이 네. 분께서 네. 중국과 어떻게 보면 친중 뭐 네. 이런 말이 많으니까 네. 중국 속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걱정들도 많이 하세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근데 그게 대통령이 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거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외교통상부나 모든 단체, 기관 이런 데서 조건이 맞아야 가는 거죠. 네, 내가 뭐 관광 차원에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휴가 가서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의 다 손이익을 따져서 네. 우리가 외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수출 국가였다가 지금은 이제 역으로 수입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는 수출 국가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역으로 우리가 수입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중국하고 교류를 한다 한들 우리가 수출할 물건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수입만 하게 되는 네, 수입만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좋아질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물꼬를 뜬다 한들 핫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일반 서민들이나 일반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불안하고 안타까운 게 미래 비전적인 게 지금 우리나라에 없다는 거예요. 예, 미래 비전적인 게 있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물꼬를 떠서 우리가 수익을 내고 돈을 굴릴 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국회에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당장 좋아질 건 없죠. 우리나라 부채가 얼마입니까? 이 부채 정말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잠 못 주무세요. 무서워서. 그런데 과연 이 부채를 어느 정도 조금씩 탕감해가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외국과 교류를 해서 개발해서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모든 게 융화가 될 수 있는 걸 당장은 못 만들죠.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네네네네. 네. 그럼 마지막 선생님 또 네. 말씀도 해주시면서 마지막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저도 어렵습니다. 국민이 다 한 마음으로 단합이 돼서 앞으로는 좋을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면은 좀 이 각박한 삶이 좀 편안해지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